자, 그런가 하면 이제 100분 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물론 저는 이제 회계와 세법 두 과목을 관장하는 강사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00분 안에 두 과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5과목을 다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제약 자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5과목, 여기에다가 마킹까지를 합쳐서 각각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런 고민까지도 사실은 학원이 내지는 선생님이 결과값을 줬으면 참 좋겠지만 결국 여러분들마다의 국어, 영어, 한국사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 지식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실적 난 영어로 해 굉장히 잘해. 술 먹고 주정도 영어로 해 라는 사람이라면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풀겠죠.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있었던 옛날 그 연구 직원이 진짜 영어는 굉장히 쉽게 잘하다 보니까 영어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값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기 때문에 각자의 시험 안에서 몇 분씩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사실 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3일의 법인에서 일을 할 때 저는 사실 강의팀에서 일을 한 건 1년 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공무원 강사로 활약하기 전에 제가 강의라고 하는 거를 소위 말해서 성인이 돼가지고서 돈 버는 목적으로 강의라고 하는 걸 해본 거 머리 털라고 1년 반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1년은 회사에 계속 사표를 던지면서 일했던 것 같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나머지 6개월은 마음에 이제 복심에다가 사표를 품고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는 시간으로 6개월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회사를 나가고 싶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딱딱한데 그리고 어떤 질서와 체계 안에서 그냥 순차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는요. 뭔가 창의적이거나 뭔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제약이 생깁니다.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냥 뭐 여과 없이 얘기하자면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주어진 일을 그대로 받아 하기보다는 항상 고민을 해요. 나한테 왜 이 일이 주어진 걸까? 뭐 지금 뭘 어떤 아웃풋을 원하는 걸까? 뭐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최적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는요 질문이 많아요. 전 저한테 뭔가 어사인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직 입장에서 뭔가 주어진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고 자기 나름의 것으로 소화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능동적 조직이다. 그럼 그 조직은 발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너는 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지 뭐 이렇게 질문이 많고 그다음에 도대체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발전이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 회계법인에 있으면서 그런 이 한계점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나는 조직형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는 루저 같은 느낌일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내 일을 이렇게 잘해보고 싶은데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그런 심정 때문에도 저는 1년 반 만에 교육업계를 떠나서 실제로는 이렇게 사교육업계를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오너로서 세무 컨설팅도 제가 따로 꾸리고 그다음 지금 이렇게 연구실도 제가 직원들을 꾸려가면서 느낀 게 그때 왜 조직이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입체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는 제가 이제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만약에 직원들이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자꾸 저한테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걸 거부감으로 느끼기보다는 전 명확하게 알겠거든요. 그런 직원이 일을 잘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딱 들을 때마다 그래 당장은 내가 그걸 들어주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직원이 자기에게 어떤 상황에 맞게끔 어떤 내용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건 그만큼 그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좋은 아웃풋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그런 직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제가 일로 돌려서 얘기를 한 거지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학원에서 주는 대로 내지는 강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떠드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나는 어떻게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최적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간다? 이건 여러분들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말 그대로 이제 각각 몇 분 안에 풀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민해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0%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수 있으니 이 부분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가능한 5세트를 모아놓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 가면서 연습이라는 걸 해보셔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사실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5개에 해당하는 과목을 100분 안에 밀어넣고 내가 각각을 몇 분을 배정을 했을 때 그때의 아웃풋들,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먼저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웃풋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래도 제가 이 바닥에 10년간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를 기반으로 한번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보자면, 자, 우린 100분 안에 자 이제 5과목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킹까지를 감안을 해야겠죠. 자, 마킹을 제가 일단 맥시멈 5분을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요, 국어영어 한국사라고 하는 이 세 과목에 이제는 조금 내용이 좀 달라졌죠. 예전에는 국어영어 한국사가 1점 배점, 그다음에 회계세법은 1점 배점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자원을 들여서 건질 수 있는 점수가 국어영어 한국사가 더 높았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어영 한국사와 회계세법 똑같이 다 1점 배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자원을 잘 사용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맞을 수는 없는 시험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다른 거 다 잘 맞았는데 회계학이 35점이다? 꽈락. 그러면 결국 1년을 날려먹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고루 잘 봐야 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최적의 조합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영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죠? 30분 배정합니다. 이거 어쨌건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도 뭐 문학과 비문학 중에 비문학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한 20점 정도. 그리고 나면 이제 한국사와 세법, 뭐 한국사 선생님 10분도 더 안 걸려요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사 10분 정도. 그런데 세법에 대해서도 10분일 수 있지만 만약에 계산형 문제가 들어온다 간다거나 이렇다 되면 계산형 문제가 없었을 때는 거의 한국사와 똑같이 비중 10분 정도 여러분이 책정하시면 되지만, 계산형 문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맥시멈 15분 정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이 회계학은 20분 정도의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주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나는 영어에서 5분 빌려올 수 있어. 내주는 정말 짧게도 마킹에서 한 3분, 그럼 2분 빌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사에서 한 2분 빌려오고 영어에서 한 또 뭐 2, 3분 더 빌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회계학에 더 붙일 수 있는 시간들은 내지는 5분 내지는 10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5과목을 갖다 넣어놓고서 이 돌려보는 형태의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3세트 정도는 5과목을 일단 묶여놓고 그 5과목을 가지고 3세트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래 보는 시험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전 시간을 딱 기준으로 해서, 왜 그때 내 머리가 활성화되게끔 습관을 들여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실전과 관련된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시고 여러분들의 나름에 맞는 방식들을 좀 찾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무슨 과목부터 풀어야 되는 건가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름의 무슨 과목부터 푼다라고 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을 먼저 푸는 게 맞겠다. 이런 거죠. 일단 시간에 대한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 나름 이제 무슨 과목 어떻게 풀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다 해놨지만, 그래서 시계를 보고 연습해서 결국 시계가 몇 분이 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이건 내려놓고 그 다음 과목으로 내려가고, 아무리 해도 넘어가고, 결국은 다 맞출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부 문제들은 찍고 와야 되거든요. 찍기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찍기도 연습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영어에다 배정한 시간이 30분이었는데 이번에 영어가 정말 너무 어렵게 나와서 30분 안에 도저히 풀 수 없었다. 그럼 뒷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결국 다 계속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찍고 넘어가야 돼요. 100분 안에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시계를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몇 분까지가 되면 난 영어 여기서 손 내리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 또 몇 분이 되면 나는 국어에서 이제 끝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거다라는 플랜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 예를 들어 봐요. 10분이 부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밀려고 10분이 부족해요. 근데 내가 다른 거 다 풀었는데 한국사에서 지금 마지막에 풀려고 한국사를 배정해놨는데 10분이 부족하다? 한국사 빵점 나와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내가 10분이 부족했는데 그게 다른 과목을 다 풀었는데 지금 영어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럼 30분이 남아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원래 내가 생각할 땐 30분이 남아야 되는데 10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국 맥시멈 영어에 날려봤자 3분의 1을 날리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00점 만점 기준에 3분의 1을 날리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본다면 6, 70점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한국사를 마지막에 풀어서 10분이 지금 모자랐다? 한국사가 빵점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을 많이 배정할 수 없었던 과목들을 먼저 끝내서
칼같이 그 시간 안에 이러한 과목들을 먼저 풀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 소요가 많은 과목들을 뒤로 배정함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자신 있는 과목부터 먼저 푸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회계학 항상 힘들어. 100점 받기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있는 이런 과목들이라면 아무래도 시험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 안에서 처음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얼어있는 상태에서 회계학을 맞닥뜨리면 내가 평소에 풀 수 있었던 문제도 시험장 가면 헷갈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될 것이고 항상 이 공무원 시험은 점수를 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먼저 연출이 됐을 때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치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라면 한국사와 세법을 먼저 해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 국어, 그 다음에 회계학, 영어 이런 순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일단 먼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한테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만 그냥 받아서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일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 사실은 또 고민해서 그치지 않고 이게 맞는 방법인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세트에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다음에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이런 모의고사 과정은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파이널 과정으로요. 이걸 하고 안 하고가 나중에 아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비단 한두 문제 차이가 아니라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내서 합격과 불합격까지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100분 안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나름의 고민을 좀 하시고 모의고사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